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분사입니다. 더 좋은 방송하라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 큰일 터졌다. 분담금 폭탄 5억 집이 2억. 재건축과 재개발이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사실상 빈집으로 전락을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미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투자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며 공사비와 기부 체납, 재초안에 따른 경쟁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 주변 새 아파트가 최소 12억을 넘지 않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져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재건축 아파트 큰일 터졌다. 분담금 폭탄 5억 집이 2억 이렇게 추락합니다. 자, 오래된 아파트 붕괴하는 모습인데 좀 추가 분담금, 공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팍팍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재건축, 재개발 망했다. 아예 그냥 나왔네, 제목에. 재건축은 망했다. 분담금 폭탄에 공사까지 중단. 왜? 추가 분담금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자, 먼저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까지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투자주의보. 공사비가 너무 뛰었어요. 대부분 투자 수익이 떨어집니다.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봐요. 한번 물가가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좀 걱정돼요. 두 번째, 투자 필수 점검사항. 여러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살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게 있어. 그 주변에요, 제일 비싼 게 얼마냐, 새 것이 얼마냐, 얘가 새 것이 이만큼이고 내가 살 가격이 이거고 추가 분담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6, 7억 남네? 그러면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합쳤더니 모자라네? 이건 깡통이야, 깡통. 자, 최고가 아파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를 참고해야죠. 재건축하고 재개발. 자,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돼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현재 내가 사는 시세 그리고 예상 추가 분담금 이렇게 했을 때 내 것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최고가. 그리고 그 주변에 제일 비싼 거하고 나중에 내 것이 간 시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만약에 제일 비싼 것보다 훨씬 내 것이 낮으면 기대감이 있죠, 많죠. 그런데 비슷해, 별로 기대감이 없겠죠. 자, 이제 경쟁력도 따져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세 개를 들어볼 테니까. 자, 옥수하이츠라고 있습니다. 18억짜리가 18억이 현재 30평대. 근데 7억 정도 좀 높게 잡자고요. 추가 분담금 7억. 자, 그럼 얼마 돼요? 20억이죠. 2억이 아니라 20억이죠. 20억. 20억이네요. 얘 얼마까지 예상하느냐? 약 10년 잡고 최소 40억 아니면 50억까지 봐요. 한강 라인이라서. 이런 것들은 뭐 40억이 가든 뭐 30억이 가든 50억이 가든 60억이 가든 얘들은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왜? 그 주변 시세가 그 정도 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보자고요. 상계주공 7단지 9억이야. 내가 산 가격이 30평대 9억 하잖아요. 지금 9억대 10억 가까이 하잖아요. 여기에 6억 정도 잡아보자고. 6억 합치니까 14억 정도 쓰네요. 지금은 그 주변에 30평대 새 아파트가 18억짜리가 없지만 18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대감은 4억 정도 드네요. 그것도 올라간다는 조건으로. 벌써 옥수하이츠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죠. 옥수하이츠는 2배 이상 기대하는데 얘는 2배 이상, 뭐 20, 30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겨우 4억 정도? 그나마 상계주공은 괜찮다고 봐요. 자, 부천 금강마을 7억. 추가 분담금을 좀 줄입시다. 5억. 해서 12억이라고 합시다. 얘 잘 가야 15억으로 보여요. 얘도 기대감은 3억이에요. 이것도 뛴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뛰지 않으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12억이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나마 뭐 7, 8, 9억 하는 것들은 그나마 뭐 주변 새 아파트가 15억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5억, 4억, 3억 하는 것들은요, 주변이 비싸봤자 8억, 10억 이래요. 30평대가. 가격이 싼 것일수록 더 문제인 거예요. 공사비 변동. 서대문 홍제 3구역이 512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완전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중간 정상 결과 784만 원 플러스 알파. 와.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546만 원이었는데 829만 원 플러스 알파.
이 서초구는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1,500만 원이라도, 공사비 1,500만 원이라도 많이 남아요. 이 새 것과 한 것이 벌써 20억 차이 날 수도 있고, 더 가는데, 앞으로. 강남은. 근데 여기는 서대문, 홍제동은 강남이 아니잖아요. 신천동, 진주 510만 원이 889만 원. 이것도 시공사가 요구한 금액이에요. 이처럼 애초에 공사비보다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비싼 곳들,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의 중심 지역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대다수 70에서 80% 해당되는 곳은 못 버텨요. 여기 보세요. 자, 재건축, 재개발 직접 피해받을 곳들이 어디냐 한번 찝어봤어요. 먼저 5억 미만의 저가 아파트, 즉 1억부터 5억 사이에 놓여있는 그 아파트들 주변 새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잘 가야 뭐 7억, 8억. 얘들이 제일 안 좋다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최고 시세가 10억 아래로 떨어지는 곳들. 왜? 내가 추가 분담금을 3억은 옛날 말이고 이제 5억 잡으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이자도 나가고 이것저것 막 나가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돈만 따지면 안 되고 그 부대 비용이 나가니까. 전세 활용한 투자금이지.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투자할 이유가 없죠. 분담금 최소 5억.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입지가 안 좋은 곳들, 집값이 싼 곳들은 오히려 빈집이 돼요. 나 2억짜리니까 분담금 5억 하면 7억 정도면 새 것이 한 10몇억 하겠네. 여러분들 2억짜리 집, 헌집이 있는 그 주변이 과연 10억 갈까요? 오히려 빈집 뛸 가능성이 커요. 시골집처럼. 특히 예전에 지방에 막 그 법인들이 싹쓸이 했죠. 1억짜리, 2억짜리 싸다고. 이제 쫄딱 망한 거죠. 투기하다가. 재개발 입지 열악, 역시 재개발도 똑같아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는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좀 덜 들어가죠. 붓고 뭐 하는데 돈이 좀 덜 들어가니까. 다만 이것도 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복잡해요. 재개발 최고가가 낮은 곳들은 역시 빈집이 될 가능성이 커요. 누가 재개발하겠어요? 분담금 많은 곳, 세대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용적률이 뭐 높거나 그러면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요. 또 입지가 취약한 곳, 지방 웬만한 곳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왜? 비싼 아파트가 없잖아요. 헌집이 비싼 거 있습니까? 수도권 외곽, 수도권도 상당 부분 외곽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아예 핵심지 몇 곳 빼고는 20% 빼고 나머지 80%는 신경 좀 써야 돼. 왜요? 다 입지가 취약해요. 제가 아까 해줬잖아요. 입지 어중간한 곳들 다 지금 오래된 것들 30평대 7억 8억 해요. 오래된 거. 제 말 틀렸나요? 뭐 수원, 용인, 성남, 거기가 아니래도 안양 뭐 웬만한 곳들 다 30평대 7, 8억 하잖아요. 오래된 것들이. 그럼 걔 5억 얹어보세요. 13억이야. 그럼 거기가 18억 갈까? 가더라도 5억을 먹는 것 같지만 또 이것저것 들어가면 3억밖에 못 먹어.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그렇다나 지금도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18억이 아니라 새 것이 15억인데도 비싸다고 하는 판국에 추가 분담금 이렇게 공을 들이면 18억까지 가져야 하는데 못 갈 것 같네. 상당히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재건축 아파트 심각한 문제. 공사비 갈등의 신탁 방식 재건축도 빨간불. 자, 재건축 아파트 먼저 공사비가 문제죠. 공사비 3.3m당 1천만 원 가까운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재값, 인건비도 무시 못해요. 아파트 하락, 더군다나 더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집값이 2021년처럼 막 꼭지에 있다면 어떤 그 착시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겠죠. 얘가 이 정도니까 이만큼 또 뛰겠지. 10억이니까 15억으로 가겠지. 그런 생각이 한참 머무를 때는 좋죠. 1천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10억이지만 다음에 15억 갈 거고 새 거면 20억 간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집값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야. 20억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잘 가야 15억이고 12억이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주변 새 아파트, 한마디로 주변 새 아파트가 15억 이하인 곳들은 시세 차익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아니, 새 아파트 15억 있는 곳이 솔직히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몇 군데나 있어요. 다 10억 미만이지. 기부 체납, 정부 용적률 300% 높여주고 수익성 개선. 이렇게 말만 했지 기부 체납 해가지고 오히려 돈 다 뜯어먹습니다. 괜히 닭장만 만들어 놓고 기부 체납 해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생각보다. 이거 기부 체납 없애야 돼요. 이거 없애지 않으면 다 빈집돼요. 다 빈집. 무슨 기부 체납이에요. 지금 공사비 때문에 남지도 않는데 뭘 임대를 지어요.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손해보면서까지 새 아파트를 만들려고 할까요? 의무 임대 25% 제공. 수익만 악화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기부 체납하고 의무 임대 없어져야 돼요. 이거.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켰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켰습니까? 그럼 빈집 남아도는 거죠. 이제 빈집이 별거예요. 자, 80% 이상 중저가 재건축하면 오히려 적죠. 지금 제가 분명히 열에 8개에 해당돼요. 이게 전국에 모든 아파트가 있다, 재건축을 한다. 10개 중에 8개는 재미가 없어요. 특히 싼 곳들. 내 거 1억밖에 안 가는데 뭐 이게 더 위험하다고요. 주변이 싸니까. 차라리 내 것이 10억 가면 주변에 새 아파트 20억 가까이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슨 놈의 재초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합수가 아주 급감하게. 재건축 반대표 급증. 현행 제도로 불가능. 여러분들 재초안 뜯어먹고 기부 체납으로 뜯어먹고, 아니 지금 자체로 돈도 지금 강남은 그래도 해도 돼요. 어느 정도. 강남은 워낙 많이 많이 남는 정도가 아니라 더블 남아. 더블 10년 예상하면 정말이에요. 더블 이상 남아요. 해외 집값 제일 비싼 거하고 강남하고 비교해 보세요. GDP 대비 따져서 강남은 무궁무진해요. 한강변하고 얼마까지 간다는 말도 못할 정 지경이야. 이제 양극화니까. 그런 데는 상황에 따라서 좀 걷어도 돼. 뭐 당장 걷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사는 집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없던 일로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급브레이크. 다주택, 중과세 철폐, 취득세 감면, 지방 미분양 주택수 체유했다가 아직 완전히 폐지는 안 했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겠죠.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재건축이에요. 안전진단 완화. 아예 없어져 버렸지, 안전진단이. 시행령으로 지정했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엔 안전진단 통과하라고 할 거야. 재건축 용적률 고층 부분적으로 국회 통과를 하지 않으면 이거 집도 못 져요. 공시가 현실화 폐지. 그냥 세금을 좋아하는 야당 입장에서 폐지할 이유가 없죠. 또 미친 듯이 문재인 정부처럼 막 뜯어먹겠죠. 아주 빨갱이 국가처럼. 야당 현실화 유지 높아요. 지금. 제가 왜 지금 야당을 비판했냐면 왜 이럽니까? 왜? 잘 사는 사람도 국민이고 못 사는 사람도 국민이고 중간 법을 잘 해야죠. 이거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층을 갖다가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꾸 세금만 때리고 또는 세금을 다 봐주고. 이 공급 지원, 민간 기업 지원, 미래 도시 펀드 약속 시간 필요, 부동산 공급 플랜, 국회 통과해야 할 법들 많아요. 지금 공공주택도 14만 원 허가인데 이거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발표했던 대통령 시행령 및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서 특히 재건축과 해당되는 거, 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 재개발 재건축 10년 안에 끝낸다. 패스트트랙 추진까지 했었어요, 현 정부가. 근데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15년 걸리는 재건축 10년 이내에 끝낸다. 누구 마음대로 끝내요? 여야 정부가 하나가 돼야지. 인허가와 재반사항을 신속하게 지원.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죠.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만약에 재건축을 했는데도 돈이 남지 않는데 자꾸 뜯어만 먹으려고 한다, 야당이. 그러면 그 당은 세금만 거두려고 하는 당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국민이야 죽든 살든. 또 자, 부자들 살쪄가지고 막 부동산으로 살이 찌는데 계속 세금만 완화한다. 그 당은 그냥 부자당이야, 부자당. 중립을 좀 지키세요.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3법, 재초안, 분상제, 안전진단.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냐, 폐지 안 하는 게 맞느냐, 이걸 떠나서
일단 지역별로 재건축을 지을 때, 재개발을 지을 때 남냐 안 남냐, 얼마나 손해보느냐. 아니 남지도 않는데 뭘 걷어내려고 그래요. 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집에다가 집을 짓고 새 것이 되는데. 근데 너무 많이 남는 지역이 있어. 또 너무 많이 남는 쪽. 그런 데는 좀 뺄 수가 있죠. 요구도 많고 지원도 없어요. 이제 여기 보세요. 위치 안 좋은 오래된 아파트 위기예요.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은 이런 것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끌고 가면 뭐 재건축 돌아오면 오히려 이게 혹이야, 혹. 재건축이 즐거운 신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이제는 대지 지분이 몇 평이 되든지 간에 다 나옵니다. 현금 청산 하든 아니면 다 나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추가 분담금이. 다주택자 상대적으로 안 좋은 구축 매도, 임대주택 사업 법인 1순위 매도.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하고 법인들 물렸어. 제가 보기에는 비싼 곳 안 잡은 사람들은요, 집 수십 개 잡은 사람들 있죠. 물렸다고 저는 판단해요. 예전에 2억밖에 안 들어갔던 그 추가 분담금이 이제 5억, 6억. 또 집값도 떨어졌잖아요. 그때보다 고점 대비. 집값은 떨어지고 추가 분담금은 올라가고. 주택으로 막 10개, 20개, 30개 투기하다가 이제 물린 거예요. 완전히. 이건 외곽, 지방 다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서울도 지금 외곽도 위험한데.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 부담, 외곽, 지방 심각하죠. 자, 신축과 또 경쟁을 해야 돼. 얘들이 왜 재건축 재개발이 왜 힘드냐면 2기 신도시, 2기 택지지구 많죠. 지금 지어진 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100만 가구가 들어서요. 얘들은 추가 분담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다 집 져가지고 걔들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또 거꾸로 재건축 재개발이 못 가면요, 3기 신도시 애들도 못 갈 수 있어요. 왜? 쟤들이 좀 뛰어줘야 내가 먹을 파이가 커지는데 옛날만큼 더블 가거나 그러는데 재건축이 못 가버리면요, 가격이 빌빌거리면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도시도. 인구 감소 시대에 아파트 같이 하라.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새 아파트 물량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20만 빼먹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홍수인지 모르고. 잘 팔리지 않으면 계륵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 약 80%에 해당되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계륵. 투자성도 안 좋아요. 전세가율 낮아서 돈도 많이 들어가요. 경기 인천 구축 아파트는 슬러 맞을 수도 있어요. 일본이 괜히 일본 짱난 게 아니에요. 일본 외곽이 괜히 무너진 게 아니라 거기는 뭐 재건축 개념이 크진 않지만 거기도 신축을 지을 거 아니에요. 신도시는 늘어나지. 구축도 막 있지. 그러니까 폐가가 막 넘쳐나는 거야. 집 버리고 가, 집 버리고. 경기 인천 10년 정체할 때 구축은 안 올라갔네. 자, 부동산 폭락하고 회복이 어렵다. 어디가 어렵냐? 지역별로.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에 너무 비싼 것들 남지는 않겠죠. 경기도 외곽, 인천, 그 다음에 1기 완성도의 신도시. 완성도의 신도시는 이런 짝 나면은 얘들이 새 거니까 더 뛰겠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얘들이 못 가잖아요. 공사비 때문에 멈칫거리면 얘들도 못 가요. 단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기존 주택, 오래된 아파트들이 폭등할 우려가 하나 있긴 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재건축 재개발 애들이 추가 분담금이 너무 세니까 안 지어버리는 거예요. 신축을. 지금 현재 이미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 공급이 뚝 끊겨버리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집값이. 반대로. 다만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3기 신도시 택지지구를 너무 때려 넣어가지고 걔들 안 지면 내가 보기에는 집값 폭등할 것 같은데 얘들이 변수야. 얘들이. 자, 그 다음에 1, 2기 완성된 신도시는 별로라고 했어요. 3기하고 경쟁하는데 3기가 많이 뛸 것 같아요. 왜? 3기는 많이 먹기는 먹어요. 그렇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못 가면 얘들도 한계가 있고. 자, 유형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위험하겠죠. 아파트도 못 가는데 비주택, 주택이 아닌 것들 위험하겠죠. 토지값이 왜 뛰겠습니까? 남아도는데. 이제 대상 다주택 법인 진짜 위험할 거고, 꼭지에서 연끌한 사람들,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 구축 아파트 분담금 때문에 위험, 경기 인천의 외곽, 300세대 미만, 세대수가 적으면 더 위험해요. 25평 2억 미만, 금액이
낮을수록 더 위험해요.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인구 감소 뚜렷한 곳, 거래량이 적은 아파트, 10년간 안 오른 아파트, 뭔가 안 좋으니까 안 올랐겠지. 새 아파트 최고가 가격이 낮은 곳, 이게 바로 구축 아파트 위험지대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재건축 짓고 있는데 폭탄이 지금 터지기 직전이네요. 물가 급등은 결과적으로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 80%에 해당하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빈집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